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에 따라 최우선 면제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이죠. 20일부터 개정안이 이제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500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1억 4,500일 때 4,800만 원, 또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2023년 2월 20일부터 현재는 최우선 면제를 이렇게 받도록 4개의 구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출간하게 된 온비드 공매 실전 투자의 비밀에 관한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에 따라 최우선 면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이고요. 소액임차인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금하고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에 따라 최우선 면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이 어떻게 범위 변경이 바뀌었느냐를 알아보면 1980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어져 오다가 1990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18일 날은 특별시 직화시가 2천만 원일 때 7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에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 날에는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 광역시는 5천일 때 1,700, 그 밖의 지역은 4천만 원일 때 1,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요, 서울시가 7,500만 원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5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입니다. 광역시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 그 밖의 지역은 4천만 원일 때 1,400.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내용이죠. 이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의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일 때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죠. 이러다가 이달 들어가지고 2023년 2월 21일 날부터 현재까지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를 2월 20일부터 공포가 됐죠. 그러니까 2021년 5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최우선면을 받다가 2023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는 이제는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1억 6,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소액임차인으로 결정해서 5,5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법 개정 후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면제금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때 개정된 법률은 종속적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 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정하도록 했죠. 이 부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침해를 보호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사이, 즉 기간인 2022년 1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근저당보다 우선은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은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수 있는 담보물권에는 이 근저당권에만 그치지 않고
담보가 등기라든가 전세권 등기,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죠. 자, 부 우선 변제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이 5가지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와 이러한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소액임차인이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만 가지고 이해하면, 어떻게 따지면 담보물권이 없을 때에는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은 이 5가지가 결정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은, 원칙은 현행법상 소액임차이면 주택가액의, 상가일 때는 상가건물가액이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일 때 5,500이니까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면 5,500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되냐? 채권이 소멸되는 배당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배당 시점이 2023년 2월 20이다. 그러면 이 기준을 따라야죠. 그러나 이 배당 시점이 2023년 2월 20일이다. 그러면 이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원칙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담보물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과 규정에 보면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런 등이 있다고 하면 법 개정 후 소액임차인이 된 자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죠. 그 규정이 바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이 하더라도 이 법 개정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0일에 설정이 됐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만이 소액임차인으로 결정해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근저당이 언제 설정이 됐냐? 이 구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20일 날 설정이 됐다. 그리고 지역이 서울이다. 그러면 1억 원 이하인 사람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 3,400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다. 그럼 8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만 소액임차인으로서 2,700을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죠. 그것이 근저당이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 등기라든가 전세권 등기라든가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은 경매나 공매의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 보증금 일정액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나 외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담보물권이 설정이 됐다. 근저당이나 담보가 등이나 전세권 등이나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들이 설정 당시에 예측할 수 있던 소액 보증금 일정액에 해당이 돼야 된다. 즉, 이 구간에 설정이 됐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일 때 3,400이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던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상 소액보증 일정액을 최우선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이 있을 때에는 법 개정 전 설정된 담보물건이 예측할 수 있었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만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